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님과 황영웅님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우리 이진호 유튜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영탁 씨에 대한 허위 사실 영상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황영웅 씨에 대해서 주작한 영상으로 보이는 두 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영상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저한테 300만 원 수원지검으로부터 벌금을 받은 박벌금 씨의 영상을 그대로 베꼈으면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교수를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2, 3년 동안은 제가 해외에 있는 대학의 비인가 학교에서 정교수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비인가라고 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한테 사이비 교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건 기자를 했습니다. 근데 사이비 기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저는 그래서 범죄의 사실을 서대문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고 우리 이진호 씨가 지금 현재 조사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4월에서 5월 정도 경찰서에 입건 해석이 나오고 그게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천양조 대표와 임원이 유죄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할 때 올해 1월도 그렇지만서도 예전부터 이거는 허위 사실에 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탁 씨 측근들을 좀 자세히 알고 있는데요. 영탁 씨는 이렇게 요구할 스타일이 아닌 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진호 보고 무던히 그 영상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저는 거의 이진호 유튜버 방송에서 다른 가수에 대해서 모릅니다. 영탁 씨와 황영웅 씨 건에 대해서 또 제 거에 대해서 거의 외울 정도입니다. 만약에 이진호 유튜버가 저에게 고소를 당하고 본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저를 상대로 형사, 민사 소송을 했습니다. 저는 마땅히 대응을 해야겠죠. 저는 지금까지 진실 위주로 팩트 위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의 고소가 전부 무혐의를 받고 기각 또는 각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반박을 하기 위해서 그 영상을 찾았는데 영상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홍이 대박 근황, 박수홍이 이사 택한 진짜 이유, 2년 전에 29만 회입니다. 이게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요. 2021년 7월 21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이 임영웅이 이용당했다. 영탁 뒤통수의 진실입니다. 이게 2021년 7월 28일입니다. 중간에 7일 동안의 모든 영상이 비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탁 씨 영상이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을 지우거나 아니면 비공개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영탁 씨를 괴롭히는 방송을 하면서 첫 번째 제 기억으로는 예천양조 대표가 이사랑 통화를 하면서 인터뷰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야지 본인이 피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도 예천양조가 폭로하는 내용을 그대로 인터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머니의 녹취록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는데요. 제가 이 모든 걸 다운로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진호 유튜버는 항상 방송 후에 기사가 나갑니다. 근데 저를 상대로 자기는 카르텔이 아니다, 기자들이랑 연계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우리 서사장 TV에서 서사장과 이진호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기사 내기 참 쉽다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형, 아까 전화했네? 전화했었어. 내가 전화기를 지금 찾아가지고. 그랬어? 다른 게 아니라, 야, 응. 너 혹시 그쪽에 아는 사람 좀 있어? 왜냐면 나. 어디? 마담 쪽이나 뭐 이런 여자들. 마담을? 그거 알면 뭐하게? 한번 인터뷰 좀 하려고. 인터뷰 전화. 안 하지. 전화 다 안 하나? 하겠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 계속 가세연에서 그렇게 폭로하는데. 좀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거 자기네들 뭐 친한 누구한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 진짜 오히려 강영석 변호사 나 물어봤다니까 지금 강남에 무슨 엄청 유명한 유흥업소 그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강남 되게 유명한 유흥업소 무슨 대마왕? 대마왕? 이런 사람이 있다던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지. 강영석에 대해서?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한테 상의하려고 전화했었어. 근데 형이 뭐 하기에 걔네 너무 세지 않아? 뭐 센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걔네는 뭐가 지금 하면 계속 기사가 나오잖아, 거의. 기사 내는 거야 뭐 쉽지. 그러니까 뭐 신의 한 수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유튜버 센 애들. 뭐 저기 뭐 김어준이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 근데 구독자가 많다고 해서 기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 형.
그치. 아니, 기사를 내는 건 쉽다고. 내 입장에서. 근데 이제 걔네들이 어쨌든 김건모 이슈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미 걔네가 지금 방송하는 것마다 지금 네이버에 걸리고 기사가 그냥 막 거의 그렇지. 도배가 되잖아. 실시간에 그냥 막 걸려버리고. 근데 그런 상대로 지금 형이 기사 몇 개 낸다고 해서 그게 싸움이 되겠나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이 기사를 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없어진 내용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2개에서 3개 영상인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영상 단독으로 특종으로 알려드립니다. 7월 23일 위키트리와 인사이트에 영상이 그대로 올라갔는데요. 먼저 보시면은 비공개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사가 나갈 때는 좋았을지 모릅니다. 공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랬죠. 남을 괴롭히는데 진실이 없으면 부메랑을 맞는다고. 지금은 본인이 불리하니까 이 영상을 결론대로 제가 내리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영상을 비공개 전환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가수 영탁 측 남모르게 막걸리 상표 출연했다. 예천양조 폭로 파장. 2021년 7월 23일 11시 52분 기사입니다. 막걸리에서 예천양조 측 영탁의 무리한 요구사항 재차 주장. 자신들은 맞춰줄 수 없다고 밝혀 법적 자문도 모두 받아 영탁 막걸리를 제조하는 예천양조 측이 트로트 가수 영탁의 무리한 금전 요구를 재차 주장했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지난 22일 충격 단독 영탁 막걸리 150억 요구의 진실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예천양조 관계자와 인터뷰의 내용이 담겼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썸네일도 아마 비슷합니다. 이진호 3년에 150억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하 유튜브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예천양조 관계자는 2022년 4월 1일 6천만 원의 모델료로 영탁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어떤 근거로 3년에 150억을 영탁이 요구했냐는 이진호의 질문에 우리 회사의 매출을 착각했을 수도 있고 상표가 본인들 것이라고 오해했을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1월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후 영탁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며 이후 7월에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위해 영탁의 승낙서를 받아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넣었기 때문에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해도 이 내용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영탁 씨가. 또한 저는 이 내용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천양조 대표와 임원이 현재 유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가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 영탁 씨가 이 내용을 근거로 이진호를 고소하게 되면 어떨까요? 비슷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저는 제목에 황영웅 씨를 주작한 이진호 구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제가 고소한 내용도 있고 또 저에 앞서서 한 분이 고소를 했는데 그분이 8건을 고소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3건이 서울 서부지검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관계자는 당시 영탁의 부모님이 예천양조를 자주 들러서 해당 서류를 영탁의 어머니에게 전달했고 승낙하겠다라는 대답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록 승낙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영탁의 바쁜 스케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등록 기간이 4개월이 지났고 결국 상표 등록은 무산됐습니다. 그는 나중에 알고 보니 영탁 측이 지난해 8월에 상표 출원을 했고 그걸 지난 1월에 알았다며 그래도 우리는 1월 28일에 다시 재출원을 했다. 영탁의 어머니가 해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상표법 30조 20항 1호에 보면 모델 계약 중인 자거나 이해관계 있는 자는 상표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근데 영탁의 어머니가 그냥 해버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계자는 본인들이 출원했으나 상표는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해서 재계약 금액으로 50억 원에 상당하는 현금 20억과 회사 지분 등을 요구했다며 작년 매출이 50억 원인데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때 이러한 내용은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올해 1월 초에 유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근거로 나중에 확정 판결이라면은 이진호 씨, 물론 영탁 씨가 이진호 씨를 고소할지 안 고소할지는 영탁 씨 자유입니다. 근데 만약에 고소를 하게 되면은 법조계에서는 유죄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관계자는 협상 중에 팬들이랑 유튜버들이 영탁을 버렸다고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였다며 재계약 기간이라 매출이 급감해도 참고 있었는데 지금 100여 개 대리점이 존폐액이다. 그래서 입장문을 냈다고 알렸다. 관계자는 영탁 측이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는 걸 보면 법으로 갔을 때 본인들이 진다는 것을 알 것 같다. 우리도 법리 검토를 다 거쳤다고 강조했다. 이날 영탁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올 3월부터
예천 양족 측과 협상을 시작했고 계약금과 판매 수량에 따른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를 했으나 예천 양족 측이 상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비공개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내리지 않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진호 유튜버를 위해서 이거 안 내리면 나중에 영탁씨 고소가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차라리 저는 이진호 씨를 고소한 다음에 그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진호 씨가 얼토당토하게 저를 고소했고 민사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응을 할 겁니다. 저도 민사소송을 넣을 겁니다. 이 영상 언제 내렸는지 이 내린 영상으로 인해서 저는 또 이거를 안방문에 넣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영상을 내렸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이진호 씨가 내린 영상은 고 최송봉 씨 영상입니다. 그리고 고 이성균 씨 영상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영상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왜 내렸을까요? 제가 내려달라고 해서 내렸을까요? 아니면 영탁 측에서 고소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렸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내렸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더 정확한 소식이 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